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신영 선수와 이용호 선수의 경기. 먼저 붉은색은 이용호 선수입니다. 이용호. 자, 이용호 선수 1세트를 내준 상황. 그리고 파란색 5시는 이신영 선수의 진영입니다. 심플한 느낌으로 시작을 했고, 이신영의 그 심플함이 이용호의 복잡함을 먼저 누르고 갑니다. 예, 이신영 선수가 이 WCS 내에서 지금 오늘 경기를 이제 합쳐서 유일하게 11연승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시즌 1에서 준우승을 할 당시에도 이게 최초입니다. GSL 최초로 3대0 리드를 하다가 역습이 당했었죠. 이런 아픈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시즌 파이널에서 4대0 승리, 결승. 그 자신의 그 멘탈적인 부분, 단점을 보완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신영이 그때와 같은 그런 약한 뭔가 멘탈이 아닌 이상은 첫 경기를 진짜 이거는 거의 3대0으로 이기는 수준으로 잡아낸 거거든요. 네. 정말 이신영 선수의 발전 속도가 대단합니다. 정말 예전에 이신영 선수 이용호 선수가 경기 중단을 지금 잠시 요청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경기의 상황이 나오면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그 조명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지금 일단은 워낙 지금 상대적인 스코어 자체가 이용호 선수가 이신영 선수에게 앞서는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세트를 이렇게 당했다는 것, 그만큼 이신영이 그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계속 말씀드리면 이신영 선수의 어떤 첫 등장과 예전 그 브로더 시절에서 이신영은 여전히 가능성이 굉장히 기대되는, 이 선수는 조금만 더 적응하면 굉장한 선수가 될 겁니다라는 얘기는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송 적응이라든가 자신의 100% 역량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고, 이렇게 그냥 그저 그런 테란으로 남는가 했는데 스타크래프트 2 이후에 이렇게 완벽한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압도하는 그 피지컬 능력 플러스 멘탈적인 게 완벽히 적응했다는 거죠. 앞서서 1경기에서 보여준 그런 배짱 있는 플레이, 이미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신영 선수의 이런 강력한 압박 때문인지 이용호 선수가 일단 2세트 시작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일단 조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고, 예. 그런 것들을 조정이 지금 된 상황이라 경기는 문제 없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e스포츠의 이 세팅을 또 이제 대표하는 또 이제 한 명 선수로서 네. 이영호 선수도 나름대로 좀 민감한 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좀 이제 해결을 해주고 경기를 풀어나가기 위한 준비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일단은 지금 그만큼 약간 날카로워졌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그렇죠. 약간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럼요. 최대하게 이제 체크를 하겠다는 얘기죠. 굉장히 지금 이 두 선수의 대결은 서로 간의 어떤 그 테란 종족뿐만 아니라 최고의 선수라는 어떤 자존심도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렇죠. 이게, 불 꺼달라면 불 꺼줘야 됩니다. 네. 진짜 네. 제가 이제 또 이 분야에서 또 전문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는 어떤 것까지 신경이 쓰이냐면 마우스의 선이 어떻게 이게 놓였느냐, 그 살짝의 그 차이까지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윤 선수, 이영호 선수도 최대한 자신이 좀 원하는 그런 좀 환경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어느 선수보다도 그 자존심이 세기로 유명한 또 이용호 선수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신영 선수에 대한 그런 그 속마음이 지금은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경기가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기가 이제 문제 없이 경기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 선수가 조명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필을 했고요. 그 조명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고 마지막 카운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기 초반에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는 이 시점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하자는 일단 사인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카운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양 선수 경기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기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신영과 이용호 선수의 경기. 네. 자, 이 맵은 아무래도 이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화염기압병 드랍을 또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맵이죠. 네. 그런 만큼 과연 그런 선제 공격을 누가 먼저 시도할 것이냐. 근데 그 시도는 이시영 선수가 일단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용호는 네. 그걸 알면서도 바로 더블했어요. 일단은 막을 자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신영 선수의 가스 타이밍 자체가 초반에 강력하게, 그러니까 테크트리를 올렸을 때 최대한 빨리 올릴 수 있는 게 성가스고 그 다음이 13가스인데 가스 타이밍 자체가 거의 이제 15가스 정석 빌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춰나가겠다는 생각이 초반에 어느 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 경기에 워낙에 두 선수 모두 초반을 좀 노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한 가지 또 아쉬운
아쉬운 점이 이영호 선수도 이 선사령부 이후에 가스 그 다음에 병영을 짓는 이런 이 배짱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인구수를 쉬면서 그러니까 멈춰가면서 병영을 좀 최대한 당겼단 말이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선사령부를 갔을 때 더 부유하게 갈 수 있었지만 상대방이 또 초반 전략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러질 못했다라는 점에서 이영호 선수가 그래도 조금은 좀 좋게 시작하지만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좀 배짱을 좀 부렸어야 됐거든요. 확실하게. 이용호가 그만큼 지금 1세트에 대한 데미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신영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 데미지를 뭐 지금 몰라도 상관없을 만큼 자신의 것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사신 출발하면서 이영호 선수의 어떤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이번 대결은 앞서서는 양 선수 간의 배짱을 한번 시험해보는 무대였다면 이번 2세트는 속도전. 서로 간에 누가 더 빛의 속도로 빠르게 운용할지 기대되는 매치입니다. 자, 일단 이신영 선수의 사신이 상대편 진영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약간의 정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다 얻어내고 이신영 선수가 뒤쪽으로 빠집니다. 이미 자신이 앞마당에 사령부가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사령부 같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중반에 상대방의 뭐 허염차 이런 압박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죠. 이신영 선수가 대놓고 앞마당에 사령부를 지었는데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좀 빠르게 찌를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이신영 선수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크게 좀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자, 우주공항 준비하고 있는 이신영 선수. 네. 그러면서 무기고까지. 네. 자, 과연 이신영의 화염개병 드랍이야 알고도 한번 제대로 터지면 이게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일단 준비를 하고 있고, 양 선수의 생각 자체는 일단 동일합니다. 똑같이. 자, 사실 선수들이 마음속에 마치 그 눈금이 있는 비커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유닛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는지 그래서 계량을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가끔 그 계량치를 넘어가는 유닛들이 몇 개 있거든요. 화기령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신영이 쓴다면, 이용화 쓴다면 그건 또 달라질 수 있고요. 예,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실을 2개 다 달아줬다는 거거든요.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부유하게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신영 선수가 선사령부를 받기 때문에 의료선을 2개씩 찍을 수가 있고, 어쨌든 간에 나중에 화기병 싸움이 됐을 때는 바이킹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자신이 먼저 이렇게 반응로를 2개 달아주면서 그 체제를 먼저 구축해 놓는다는 것만으로도 선사령부를 갔던 이영호에 비해서 오히려 더 이신영이 더 뭔가 이 체제를 네. 구축하는데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일단 선제 공격이 빠르다는 점 때문에 과연 이영호 선수가 지금은 일단 무조건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피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상대편 진영으로 출발했습니다. 최단 시간 이신영 선수. 네, 최단 거리를 가로지르 갑니다. 바이킹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화염기압방이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자, 화기병 일단은 드랍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네. 아직까지 못 뺐죠. 이용화 못 뺐습니다. 못 뺐습니다. 자, 이거 일꾼 컨트롤도 약간 늦었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빼는 것만으로도 손해거든요. 예, 빼는 것도 손해고 바이킹을 강제시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당분간은 이영호 선수가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요. 이게 바이킹을 찍어서 공격을 갈 수 있는 상황은 지상에 이 화염차가 많을 때인데, 어쨌든 이영호도 같이 화염기압병을 쓰려고 했다라는 것은 바이킹을 찍을 생각이 아니라 의료선을 찍을 생각이었는데, 이 이신영 선수의 이 한 박자 빠른 견제 때문에 네. 체제가 어떻게 보면 좀 꼬였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사실 4기 정도의 일꾼을 잡았으면 그렇게 큰 피해를 준 건 아니지만 워낙 고수들의 대결이다 보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이영호 선수 분명히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대신에 이거 알죠. 이용호가 이신영 선수가 또 온다는 걸 또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수비밖에 못하는 건데 지금 아까보다 더 세거든요.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자, 이신영 출발합니다. 네. 2차 공격 준비. 자, 이 의료선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괜찮아요. 자, 본진 두기거든요. 봤습니다. 병력 봤습니다. 본진 6시. 일단 바이킹은 봤으면 있었고요. 이게 강제로 본진. 내릴 때 건설로만 잘 빼줘야 여기! 되거든요. 건설로 먼저 빼야죠. 바이킹 대기 중. 이게 그 이거는 이거는 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이죠. 이걸 어떻게 제거하죠? 이걸 어떻게 제거하죠? 그 일꾼이 예, 이러면서 동시에 이영호 선수가 의료선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잘 막아도 유리하게 막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바이킹 숫자를 보면은 아예 이영호 선수는 그냥 무조건 철벽 모드로 수비를 하면서 뭔가 이제 내가 일단 초반에 좀 버티지만 바로 역습을 가기보다는 오히려 좀 후반을 노리겠다. 근데 이게 피해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여기서 바이킹을 계속해서 찍는다라는 것은 한 번 정도 이 걸어서 러시를 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고, 그 러시를 막기 위해서 벙커를 지어놓은 거는 진짜 좋은 판단입니다. 자, 해병도 앞마당에 이미 5기 정도가 보유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러쉬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수리만 잘하면 돼요. 자, 거기에 대한 그 대비를 이신영이 하고 있는 가운데 이영호 선수 일단 네. 출발했습니다. 공중윤이 잡아낼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이 상태에서 이게 정면으로 뚫을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고, 강력하게 그래서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네. 의료선이 뭐 많아서 이게 치료가 바로바로 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이시영 선수는 역으로 공격을 가면서도 수비가 되고, 예. 이거 계속 이영호 선수가 좀 밀리는 모습에, 거기에다가 예. 단한기지만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다 보니까 수비가 지금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의료선 두 개가 따로도 출발했습니다. 상대방 예. 진영 이렇게 그렇다는 이신영 것은 이영호 선수는 여기서 실어 날라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는 이영호도 이영호도 일단 정면 이게 건설 로봇이 일단 일단 잘 안전선으로 붙으면 포기합니다. 다시 들어옵니다. 돌격 모드까지만 이거 막혀요. 이게 막힙니다. 벙커 하나의 힘이 벙커가 깨지지 않습니다. 벙커가 전혀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벙커가 거기에- 없기만을 생각하고 들어간 거였는데 이거 이신영이 예. 대항마의 이영호가 아니라 군단의 심장의 최고의 테란 나라는 걸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쐐기 드랍이죠. 쐐기 드랍. 이보다 꼬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땅거미지를 미리 찍어놓고 이거는 완전히 그렇지요. 34기째 있고 네, 단순히 이기는 걸 떠나서뿐만이 아니라 아예 경기력 차이를 느끼게끔 상대를 압살하는 이신영이 왜 현존 군단의 심장 최고의 테란인지, 그것도 다른 테란도 아닌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보여줬다는 건 이거는 의미가 큽니다. 이신영 완전 계산 끝났기 때문에 병력들을 예. 상대편 보낼 수 있을 만큼 여유를 가지고 있는 현재고요. 승리의 토르가 나오고 있죠. 토르가 나오는 상황에서 공성전차가 없는 이영호 선수는 막아낼 방법이 거의 전무해요. 예. 토르가 나오는 순간 공격 가면 거의 러시를 못 막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 안쪽에서 어느 정도 데미지를 한번 줬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좀 아쉬운 게 이영호 선수의 바이킹 숫자를 보면, 글쎄 상대 의료선 플레이에 대해 부담감을 느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뽑아놓은 것 치고는 의료선이 또 다 휘둘렸거든요. 그러니까 바이킹에 투자한 게 결과적으로 독이 됐습니다. 네. 의료선 예. 다시 한번 떨구려고 이동을 합니다만 병력들이 어느 정도 대기 중. 이신영 공중 가로지릅니다. 이신영이 만약 이 경기까지 잡아낸다면 WCS 경기 10연승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병력도 일단 이용호의 병력이 데미지를 주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일꾼이 잡힙니다. 사실 토르와 공성전차만 조합해서 가지게 되면 사실 경기 제2 멀티는 꿈도 못 꾸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영호 선수는. 자, 그래도 공중에 대한 것들은 일단은 바이킹 어느 정도 건드려 주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대 아픈 것만 찌르는 거예요. 이게 가서 큰 피해를 못 주더라도 일꾼을 계속적으로 줄여주게 되면 지금 일꾼 숫자가 거의 2배가량 차이 나게끔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성전차 모으고 토르 조합 자체가 완성이 돼버렸어요. 예, 이 주력 자체가 일단은 바이킹과 화염기 합병인데, 예, 토르가 일단은 바이킹을 녹일 수가 있고, 바이킹이 내려앉았을 때도 어쨌든 간에 이 화염기 합병과 토르가 조합되어 있어서 결국은 이게 싸움을 이기기가 힘들거든요. 세 번째 사령부는 포기를 하고 의료선을 빼놓고 상대방의 기지를 공격하면서 본진 언덕에서 이거 막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앞마당에서도 막기도 지금 힘들어요. 양 선수가 공이력이 거의 비슷한 타이밍이고 네. 이신영의 센스 해병 하나를 아래쪽으로 내려놓는 이 선택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오히려 이영호 선수가 공성전차가 필요한데, 공성전차가 있어도 실어서 또 공성전차 바로 타격 가능해서, 그래도 공성전차 없으면 이거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자,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이신영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네. 지금 이 길목 일단 지나가서 언덕 위쪽으로 쪽에 올라옵니다. 탱크도 없고, 그러니까 이 격차가 나는 게 많이 휘둘렸기 때문이에요. 토르가 그대로 화기병을 좀 녹이면서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탱크까지. 압살입니다. 진짜, 예. 이제 이신영. 이신영 유일한 같은 종족 대항마로 평가받았고, 오히려 군단의 심장에서 상대 전장에서 앞섰던 이영호를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압살했습니다. 대단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신영 하루가 다르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시영 선수가 최근에 뭔가 이제 조금 이제 자신감 없는 모습들을 내비쳤었는데, 예, 역시나 뭐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력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 자신의 스스로의 이 마인드 컨트롤이었거든요. 이 16강을 준비하는 동안에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이 확실하게 해왔다라는 것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WCS 그 안에서 우리가 이신영 선수의 10연승 그리고 대단한 선수들을 다 눌러내면서 10연승을 만들어낸 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숫자의 의미 자체는 정말 대단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이신영은 이신영 선수의 지금의 멘탈적인 측면과 게임 내적인 피지컬 능력,
이런 완전한 상태로 앞으로 기록만 싸우면 돼요. 우승도 하고 이러면 군단의 심장의 최종 경기가 이시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시영 선수가 2대5로 승리를 따내면서 B그룹의 경기 끝났습니다. 이어진 경기는 C그룹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정윤정과 신등한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Next matchup, Reigns vs. Diva.